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우리 농어촌 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농어촌 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공공기관은 농민과 어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민과 어민들 중에 주로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어촌 공사를 활용하면 어떤 혜택이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이분이 실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죠. 지금 이 농사를 짓는 분은 대리 경작을 시킨 거예요. 남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뭐 직불금을 원래는 그분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이유는 나중에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려고 하면 세금이 많다라는 거죠. 자기가 농사를 경작하지 않으면. 그런데 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중에 팔 때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 이렇게 짓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런 불법적으로 받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정상적으로 하고 싶고 양도세를 팔 때 내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어촌 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곳을 활용하면 어떤 좀 혜택이 있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농사를 짓지 못할 입장에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공무원, 그죠? 회사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문직들, 그리고 자영업자, 투기꾼.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결국 농사를 못 짓는 분이죠. 고령자, 환자, 실제 농사를 짓지만 농사를 지을 입장이 되지 않는 분들 있죠. 이 고령자 환자분들은. 자, 이런 분들이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나중에 자격,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불이익이. 자,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불이익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불이익이냐? 그거 한번 알아보죠. 자, 우리 보통 양도세는 요 매매 가액에서 산 금액을 차감을 하고 거기에서 들어간 비용도 공제를 해주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지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에 대해서 해주는데 특히 농지는 자기가 경작을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고요. 최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율이 10%에서부터 최대 30%까지 해줍니다. 30%까지. 자, 그래서 차액의 30%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농사 10년, 20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원래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런데 장기보유 공제를 안 해준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공무원이에요.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농지는 가지고 있는데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팔 때 불이익이 있다.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불이익이 있다. 자, 그러면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한다. 즉,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고 했더니 작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작용을 못할 입장이라는 거죠.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내냐? 얼마나 많이 내길래 이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1억에 산 땅이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4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3억이 났죠.
자, 양도 차익이 3억이 났다는 거지. 3억. 3억이 나면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30%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3억에 30%, 요게 30%입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2억 천의 과표가 돼서 6,64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주민세 10%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1억 4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율 구간은 차액이 1억 5천을 초과하기 때문에 38% 세율을 적용받죠. 자, 그렇게 계산해서 봤더니 차액이 3,750만 원이라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순소득 연봉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팔 때 불이익, 즉 3,75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는 거. 자,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냐? 자, 그래서 아까 그 농어촌 공사를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자, 요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농어촌 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에서요. 농어촌 공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농어촌 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즉 장기보유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장기보유공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농지를 팔지 않고 농어촌 공사에 8년 이상 수탁을 해주면, 자, 임대를 해주면은 사업용으로 봐주고 해서 장기보유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농어촌 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자, 농지를 소유자가 경작을 못하면 이 공사에다가 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실제로 짓는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해줘요. 임대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자, 본인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고 농어촌공사는 실제 경작자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다시 재임대를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는 5년 이상의 수탁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 5년을 받고 연장을 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8년 이상 수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년 이상을 맡기면 장기보유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맡기면 수탁 수수료의 5%, 연간 임차료 5%를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 공사에 임대로 맡기는 거죠. 파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는 실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안 받아줘요. 라는 것은 자, 간단히 볼게요. 1000평방미터 미만, 약 300평 미만인데 너무 적은 농지까지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고, 요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 이 농지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개발지 안에 들어가 있는 농지는 안 해준다는 거고요. 주말 체험 농지는 이것도 안 해줍니다. 이건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 농지는 안 해주고요. 참고로 주말 체험 농지는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그래도 장기보유공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 농사 안 지니까 처분하세요 하는 농지는 안 된다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농지인데 허가를 받아서 2년을 마치지 않은 농지입니다. 의무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각종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가 좀 개발돼야 될 농지거나 묶여있는 농지는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적은 거 안 해주고 그리고 개발지역에 안에 들어가 있는 농지는 안 해준다. 자,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농사를 못 짓는 상황에서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파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동네에 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작용하지 않습니다. 타지에 있어도 되고 짓지 않아도 되고 맡기면 되는데 8년 이상만 수탁을 하게 되면 사업용으로 봐서 장기보유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직군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은 짓기도 어렵고 타지에 살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임대라면 일정한 수수료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공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짓지 못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농지위탁제도를 활용하시면 나중에 파실 때 세금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